안녕하세요. 메이커스에서 AMC 클래스 맡고 있는 전찬우 마이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있겠습니다. 저는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졸업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은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좀 특별해 보이는 부분은 IMO 우승자 배출이라는 말일 텐데요. 예, 맞습니다. 우승자를 배출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워낙에 재능이 출중하기 때문에 다 제 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해줬고 수학적으로 모티브를 많이 받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 MO 쪽 친구들하고는 궁합이 좀 잘 맞는 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 플라즈마 수학 대표 강사를 맡고 있고요. 메이커스에서 경시 수학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AMC, AIME, 그리고 USAMO 수학 캠프와 관련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 수학 경시 대회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MC는 8, 10, 12로 구분되어 있고요. 각 해당 학년이 응시 최고 학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8학년, 10학년, 12학년까지 응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AMC 8은 11월, 그리고 10, 12는 2월에 2번, 그리고 AMC 2가 3월에 있고요. KMO와 매우 유사한 영역을 띠고 있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왼쪽이 미국, 가운데가 영국,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수평된 곳이 같은 등급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MC, AIME, USAMO로 진행되고요. 각 시험은 한국에서는 여기엔 사실 쓰여있지 않은데 왜 쓰여있지 않냐면 이 시험이 한국에서 어떤 선별 기준으로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KMC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그리고 KMC와 매우 유사한 시험이 바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초등학교 때 아이를 시켜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외국에 나가기 전에 성대경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두 시험 다 AMC에서 차용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험의 형식과 개수까지 완전히 동일합니다. 굉장히 흡사해요. AMC는 그렇다면 어떻게 돼 있느냐?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객관식 시험입니다. 여기랑 시험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고요. AMC를 통과하게 되면은 AIM이라는 시험을 칩니다. 한국에선 이와 매우 유사한 형식을 갖고 있는 게 KMO 1차가 되겠고요. 영국에선 그런 시험이 없죠. 그리고 이를 통과하게 되면 USAMO,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컨테스트가 아니라 O가 되죠. 올림피아드가 됩니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고요. 수학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관식이나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 에세이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이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적어도 AMC 안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6점 그리고 25문항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6점 25문항이 뭐가 특별해? 그냥 150점이라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번은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데 25번은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5번을 보고 나 꽂혔어. 이거 꼭 풀 거야. 풀면 나 멋있을 것 같아. 라고 한참 풀다가 1번을 못 풀면 세상 바보 되는 겁니다. 남들 다 맞추는 문제를 난 못 맞추니까요. AMC는 결과만 봐요. MO는 에세이의 형식을 보고 애가 얼마나 똑똑하게 썼는지, 모티브가 뭔지, 중간 과정에서 어떤 걸 누락했는지 다 봐줍니다. 봐준다고요. 보는 게 아니라 봐줍니다. 그래서 잘 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참작을 해줘요. 근데 여긴 결과만 보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총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럼 시험 몇 분인데? 75분밖에 없습니다. 75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데 혼자 공부하려면 굉장히 길죠. 근데 테스트로 보려면 굉장히 짧아요. 25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난이도의 25문제에 75분이란 너무 짧아요.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3분이란 뜻인데 초반부 10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후반부부터 중후반부부터는 특히 마지막 21번에서 25번까지는 한 문제에 3분이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적당한 점수를 통해서 내 수학 포트폴리오를 쌓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객관식이니까 조금 불리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공란 제출 시 1.5점이에요. 오답 시 0점. 그러니까 오답을 내면 감점 시스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답안을 쓸 수 없는 거죠. 자, AIME 같은 경우는 10점에 15문항. 문제수 줄었네. 쉬워졌나 봐? 전혀 아닙니다. 네, 150점 만점이지만 똑같죠?
180분. 와, 시간도 훨씬 늘었는데 그런데 세 자릿수 이내에 주관식 답안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답안이 만약에 3.175가 나왔으면 여기다가 1000을 곱한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를 써주세요 라든지 뒤에 있는 세 자릿수를 써주세요. 그럼 175를 마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AIME까지도 응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에세이 형식으로 채점을 못하기 때문이죠. 수기 채점이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특히 180분이라는 시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구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취사 선택해야 됩니다. 지구력이 왜 필요하지? 당연히 필요하죠. 180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과연 완벽한 100% 집중력을 요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ME 같은 경우는 이 180분 동안에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훈련까지도 동시에 되어야만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AMC는 75분이죠. 그래서 AMC 단계에서 멈출 친구들과 AIME까지 갈 친구들은 그 훈련의 강도가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구조에서 이 MO에 관련된 얘기도 간단하게 있는데 그냥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은 4시간 30분에 3문제씩을 봐요. 와, 한 문제에 1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틀간에 걸쳐서 3문제씩 2번 봅니다. 와, 6문제에 9시간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들을 완전히 증명해야 되고요. 근거라도 돼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점수를 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AIME까지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MO로 가면 완전히 또 다른 게임이 돼요. 답만 내는 친구들, 직관으로 막 답을 빨리 찾아내는 친구들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에세이 형식으로 쓸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크게 의미 있는 응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자, 컷오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120점 이상에서는 또는 상위 2.5%에서는 컷오프가 이루어진다. 이게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AIMS10에서. 그리고 AIMS12는 100점 이상 또는 상위 5%. 자,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점수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가 동시에 있지? 왜 그러냐면 난이도 조절이 좀 실패해버리면 100점 이상은 다 그놈이 그놈인데 100점 이상이 막 7%고 8%면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점 이상 정도 맞았으면 그래도 수학 잘하는 거야. 너희들 통과시켜줄게. 이런 맥락으로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되는 게 작년부터 이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컷오프가 87점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전에도 90점 가까운 점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100점 이상에서 컷오프 되는 게 아니라 상위 5%에서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서 87점 위에서도 상위 5%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평균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AIMC1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재밌는 점은 최상위권,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컷오프가 올라갔어요. 5% 안에 드는 건 더 쉬워졌습니다. 점수상으론. 근데 1% 안에 드는 건 더 어려워졌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려워졌는데도 상위 1% 친구들은 더 잘 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는 왜 그렇게 됐는가?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교육 컨텐츠의 발전, 개인적인 컨텐츠와 그리고 공식적인 컨텐츠 모두 발전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싶고 좀 더 잘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마련됐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면 훈련 없이 준비 없이 시험을 쳤을 때 상위권에 들기 좀 어려운 시험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특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AMC 같은 경우는 연산력이 필수예요. 나 그동안 계산기로 잘해왔는데 하시는 분들은 좀 무리일 거예요. 연산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문제들의 점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약 한 70점에서 80점 정도는 연산만으로도 이루어진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산이 복잡하더라도 버텨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전반부에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수학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단순한 연산이 있다면 뒤에 가면 융합형 문제, 수학만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이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상황 제시문도 좀 길어져요. 자, 그리고 AIME 같은 경우가 좀 신기한 게 응시자 평균 점수가 15개 중에 5개예요. AMC로 통과한 친구들인데 수학 좀 한다는 친구들인데도 5개밖에 못 맞춰요. 자, 그러면 애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만큼 문제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주관식이다 보니까 또 그런 요소가 좀 더 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영역 다 비슷한데요. 특히 AIME에서는 더 그런데 정수, 기하, 조합, 대수 영역에서 좀 더 깊은 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KMO1차랑 비슷한 수준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프리칼 또는 AP칼 등의 고급 스킬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다른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대학 입시 요강에서는 보통 노골적으로 경시에 관련된 점수를 요구하는 건 AMC하고 AIME 뿐입니다.
자기 학교에서 보게 된 경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AMC와 AIM에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뤄요. 이거 꼭 써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수학 포트폴리오를 좀 강하게 갖고 싶은 친구들이 이걸 포기하는 건 좀 아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문항 스타일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건데요. 페이즈 1, 그러니까 한 1번부터 12번 정도가 되는데요. 1번부터 12번은 명확한 경계는 아닙니다. 명확한 경계는 아니고 대강 저 정도예요. 뭐 10번이 될 수도 있고 13, 4번이 될 수도 있겠죠. 좀 연산이 단순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풀란 거네. 이거 그냥 이렇게 푸는 거네. 계산하면 뭐 나오겠네. 이렇게 보자마자 어떻게 풀지가 바로 보이는 그런 문제 형식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개념도 꽈놓지 않아요. 그냥 야 이거 뭐야? 이거에 해당되는 거 찾아봐. 뭐 이런 거 그냥 바로 물어봐요.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초반 12문제는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필수 만점 영역이에요. 여기 만점 못 맞으면 다른 데서 진짜 힘들게 맞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낮은 난이도의 상황 제시형 융합형 문항들이 나옵니다.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냥 보자마자 상황이 좀 제시돼 있는데 읽다 보면 그냥 바로 어떻게 풀지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주를 이룹니다. 자, 문항 스타일 분석을 또 두 번째로 해보면 13번부터 한 20번까지예요. 보통은요 20번까지의 경계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21번부터 확실히 어려워지고요. 자, 여기는 연산과 개념을 적용하고 개념을 융합하는 단계가 많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개념들, 인수분해랑 그리고 뭐 로그가 엮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요구됩니다. 아이디어 없이 풀리는 게 전반부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이걸 풀면 약간 뿌듯해. 살짝 바로 보자마자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이쪽 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합, 확률 문제들이 상황 제시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되게 궁합이 맞는 친구들은 쉽게 푸는데요. 궁합이 안 맞는 친구들이나 훈련을 좀 제대로 못한 친구들은 상당히 어려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구성된, 그러니까 답이 잘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림이 좀 후져요. 보기 싫어. 그리고 기하 싫어하는 애들은 원래 기하를 보자마자 마치 그 조류공포증, 비둘기 공포증 있는 애들처럼 기하만 보면 벌벌 떠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와요. 단순한 듯하지만 조금 복잡해 보이고 건드리기 싫어지는, 특히 기하를 싫어하는 애들한테는 더더욱 싫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친구들의 공포증을 잘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저의 숙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스 3부터는 21번에서 25번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변형해서 KMO에다가 내도 돼요. KMO 1차에다가 내거나 2차에다가 내도 충분히 킬러 문항이 될 정도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순 연산을 요구해요. 한 줄이네? 풀어봐야지 했는데 안 풀려요. 한 줄인데 안 풀리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해석이 어려운 거죠. 그냥 단순하게 보자마자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닌 겁니다. 자, 복잡한 연산도 있어요. 한 줄이 아니라 뭐 연산인데 그냥 수식인데 이게 두 줄이야. 막 너무 길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걸 다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에 의해서 정리가 딱 되는 그런 아이디어에 의해 복잡성이 단순성으로 변환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장문의 상황 제시문 어쩌고 말이 길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데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수학으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수식을 뭘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 이걸 모티브라고 표현합니다. 모티브가 안 보여요. 변수 설정이 안 보여요. 누가 X인지 안 보여요. 그런 걸 찾아내는 문제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시안 계열에 대한 어떤 페널티 영역 같기도 한데 영문 해석 자체가 어려운, 그러니까 수학 문제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영어 문제로서 어려운 문제들도 덜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반칙 같은데 약간 그런 미국 국내 학생들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문적으로 약간 막 애거법 같은 게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국은 기존의 문제들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근 10년간 모든 AMC12 그리고 AMC10 그리고 과거 킬러 문항들 10년 넘어 뭐 20년까지 킬러 문항까지 모두 풀이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이걸 특히 유형별로 정리를 할 거예요. 유형별로 정리를 해놓고 각 유사 유형을 반복적으로 풀 겁니다. 자, 유사 유형을 반복적으로 푼다는 것은 처음에는 창조적이고 멋진 풀이 같지만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면 뻔해.
아, 이거 보고 이렇게 못 푸는 사람도 있어요가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굉장히 멋진 내용인데도 5번 이상, 6번 이상 반복하면 난 이거 모르겠어. 그만둘래가 아니라 이제 이거 그만 좀 해도 되지 않아요? 너무 뻔한 데가 돼요. 마치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근해 공식 같은 거 되게 복잡해하다가 여러 번 풀다 보면 당연하게 푸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돼요. 그래서 유형별로 반복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테크닉이 완성이 되고 우리 흔히 기계적으로 푼다고 하죠. 기계적으로 푼다는 건 되게 뭔가 수학교육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안 좋아 보이지만 보자마자 바로바로 어떻게 풀지 알고리즘이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풀게 된다는 뜻의 다른 말이죠. 자, 프리칼 영역 외에 필요 최소 테크닉과 요령을 학습해야 한다. 자, 그런 내용이 뭐냐면 정수 영역에서는 합동식, 페르마, 소정리, 그리고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그리고 오일러 함수까지.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적 사고를 완벽하게 분석해 놓은 그리고 정리해 놓은 저만의 이론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조합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해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출 평면기하 성질, 그러니까 평면기하도 성질이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나올 것 같아. 매번 나오는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은, 그리고 모르면 못 푸는 내용들은 꼭 정리해서 학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이론북을 만들어서 같이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느냐. 초단시간 퀴즈를 통해서 단기 집중형 학습을 강화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 파트에 대해서만큼은 10분 안에, 20분 안에 굉장히 짧은 순간에 10문제 이상을 빠르게 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75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15분가량만 써서 페이즈 1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후반부에서 잘하는 걸 풀 수 없어요. 물론 학생들의 개인 수업을 하게 될 때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목표 점수가 조정이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 시간이 좀 달라지겠지만 저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 안에 초반부의 문제들을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당 1분 30초.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완벽한 해설과 유형화를 통해서 기계적 풀이 학습을 하는 게 페이즈 2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면 굉장히 멋지고 좀 생소한 아이디어지만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 뻔하고 이제 이렇게 푸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상태를 만들기 위해 유형별 학습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즈 3는 창의적 풀이의 모티브를 공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강사로서 잘 풀기도 잘 푸는 게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푸는 이유를 학생이 공감하지 못하면 아무 강의로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풀이를 생각하게 됐는지 이 모티브 파트를 설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공유하게 되면 학생들이 다시 혼자서 전장에 갔을 때도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생각을 시작해 볼까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위해서 모티브를 공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는 창의성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이 마치 생득적인 태어나자마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훈련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저는 모티브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총 16회 강좌를 어떻게 짜게 됐냐면요. 초반 3회는 이론 소개와 필수 증명, 제가 아까 말했던 이론북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파트와 필수적인 파트들에 대해서 증명까지 살짝 함으로써 납득을 하게끔 만들 거고요. 중반 5회는 AMC 10 그리고 12의 페이즈 1, 2 유형별 문제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문제 파트보다는 기계화시키는 파트에 집중할 거고요. 과제물도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후반 5회 같은 경우는 AMC 페이즈 3에 해당하는 그리고 좀 더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들을 풀 거고 완벽하게 해부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 파트에 대해서는 과제를 부여해서요. 아이디어와 모티브에 대해서 첨삭을 진행할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부적절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아. 요건 되게 칭찬해 줄게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첨삭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후반 3회는 제가 구성한 모의고사로 진행할 거고요. 모의고사를 시행하고 풀이를 해드릴 거고 당연히 그리고 학생의 풀이와 학습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레포트를 작성해서 각 학부모들에게 또 다 배부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아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각을 좀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개별 컨설팅을 통해서 제 학생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강화해야겠다. 중간중간에 이런 공부를 좀 해줘라.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또 각각 자료를 나눠주기도 할 거고요.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뢰하는 것처럼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하고 있던 영역들이 상위권 학생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KMO 그리고 수학 전공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영역 친구들이 조교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빠른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그리고 첨삭도 굉장히 자세하게 진행할 거고 저와 회의를 통해서 첨삭을 파이널 체크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첨삭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별로 레포트를 만들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개선 전략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해당 영역에 추가 연습 문항 각각 개인화된 걸로 만들어 줄 거고, 오답 노트도 만들어 줍니다. 오답 노트도 저희 조교들이 알아서 만들어줘요. 애가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만들어주면 이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까지 제가 좀 코칭을 해줄 거예요.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학 공부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 뵈면서 강당에서 제 얼굴도 직접 보시고 제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시국이니만큼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큰데요. 다음에 직접 만나 뵙고 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